체쿠남의 독서 일기. 책을 읽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쏟아지는 책들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어떤 책을 찾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책을 구워주는 남자 체쿠남입니다.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 리 호이나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다들 그러한 질문을 할 마음에 여유마저 없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갈수록 살기가 버거워지는 걸 보면,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도 삶이 더 불안해지는 걸 보면, 멈추고 싶어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걸 보면 거대한 무언가에 우리의 삶이 막무가내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무언가의 실체가 없다. 더 심각한 일은 너무나 둔감해져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저 모든 것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고 일하고 소비하고 또 일할 뿐이다. 그래서 촉수를 곤두세우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 힘의 실체를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찾아보라고 권하는 이 책은 돌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장을 말랑하고 따뜻한 살로 바꾸어 그 힘에 저항하라고 말한다. 아니요 라고 외치며 그것에서 용기 있게 벗어나라고 말한다. 나는 오늘과 같은 세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내게 분명히 열려있는 가능성은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다. 매일 명확하게 말해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는 규칙적인 성찰, 내가 무엇을 거부했으며 내가 아직도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마지못해 견디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현대 산업사회, 즉 우리가 속한 이 시스템 자체가 자유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모조리 앗아가 버린 걸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누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걸까? 그래서 편리함 속에 숨겨진 물질 경제에 저파괴적이고 불평등한 힘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 가톨릭 성직자에서 교수, 농부, 화장실 청소부로까지 옮겨가는 저자 자신의 폭넓은 삶의 이력도 어쩌면 그 자유의 길을 찾는 힘없는 여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구나 저자처럼 용감하게 시스템 밖으로 걸어나갈 수는 없다. 자유를 감당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말이다. 이 책은 화폐 경제 속에 꼼짝없이 붙들려 살고 있는 나와 내가 서 있는 장소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나아가 소비에 중독된 사회를, 붕괴되어 버린 공동체를, 하이테크 장난감 놀이에 빠져 점점 왜소하고 빈곤해져가는 사람들을, 번드레한 제도와 권위에 받쳐지고 있는 가련한 아이들을, 풍요의 뒷마당에 쌓아 올려지는 악취나는 쓰레기를, 온갖 오염된 정보에 둘러싸여 있는 정신적 환경을, 그런 것들에 너무나 잘 길들여진 조건 반사적인 우리를 마치 거울처럼 비춰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말한다. 잃어버린 상상력과 도덕적 품성 그리고 겸허함을 찾아야 한다고. 일상적인 삶에서 시적 경이로움을 되찾고 조그마한 실천도 내가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정직한 참여와 신성한 나눔의 삶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고.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경제인간으로서의 실용적 차원의 질문이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하고 가난한지를 아는 거룩한 바보들의 질문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읽고 싶은 문장. 책 속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막힌 어리석음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대학 교수로서 지내는 삶의 안락과 특권을 누려오면서
나는 눈을 들어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나의 일상을 어떻게 조직하고 내 마음에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을 찾고 내 상상력을 해방시키고 내 감각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했다. 대형 매장과 영화관의 표면적인 번쩍거림의 밑을 보면서 또 주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과 무질서를 차갑게 응시하면서 나는 지금이야말로 기도와 노동이 결합된 현대적 형태의 삶을 찾아보아야 할 순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지성적 삶이라는 공허한 이상을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삶을 위해 필요한 노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면적 삶의 추구를 위한 한가로움을 향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발견해야 할 나로서는 역사적인 기회가 이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여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근대적 제도와 기구의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로부터 벗어나서 중세의 전략이라고 불려지던 하나의 오래된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길을 찾아 떠난 것이다. 전략을 실천한다는 것은 원래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나는 무지의 상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땅을 경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어떠한 전통사회를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증거가 풍부하다. 나는 희소성에 토대를 둔 시장경제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경제 속에 잘 통합된 한 사람의 성공적인 피고용인이었다. 나는 좋은 살림살이의 기본에 관해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과 자율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것에 관해서 거의 백지 상태였다. 나는 무지에서 조금씩 벗어남으로써 놀라운 일들을 유쾌하게 경험하게 되었다. 매일매일 서툰 배움을 통해서 나는 원초적이고 경이로운 경험, 즉 감각의 세계를 체험하는 대로 좀 더 깊이 들어갔다. 세계는 더 이상 어떠한 사진이나 포장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추상적인 텍스트와 프로그램화된 이미지를 통한 여과 과정을 거쳐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어른이 된 뒤 처음으로 내 몸 전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수용체가 되었다. 한 장소와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들과 서서히 친숙해졌고 사계절을 알게 되었으며 한 특정한 토양에서 집에 있음의 느낌을 갖게 되었다. 나는 직접적인 체험과 성찰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의 새로운 우주, 감각적으로 풍부한 삶터 속으로 기분 좋게 걸어 들어갔다. 궁극적으로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우주의 움직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사실이다. 요컨대 농업은 우리가 이 세계 속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순간에 온몸으로 기쁨 속에서 살아있으며 그러면서 동시에 죽음이 바로 저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평화롭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는 것이다. 어떠한 사회도 누군가 먹을거리를 기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당했고 너무나 많은 독성 물질이 땅 위에 퍼부어졌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농사의 역사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소규모 자금농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기운에 눈뜨게 된다는 사실이다. 모든 인간의 삶터에는 그 땅을 보호하려는 영적 기운이 있다. 우리가 한 장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티베트나 혹은 다른 이국적인 지방으로 여행할 필요는 없다. 시인들은 진리를 말해왔다. 한 장소를 안다는 것은 그 땅의 연기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두려움과 공경심,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내가 제도의 세계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세계는 모든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면 적어도 묵종을 요구하면서 적어도 겉으로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무기력해져 있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나는 내가 그러한 비실체의 존재로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오늘의 것과 같은 세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오늘날 믿음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시스템의 지배에 맞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 내게는 규칙적인 성찰, 즉 내가 무엇을 거부했으며 내가 아직도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고 무엇을 마지못해 견디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 속으로 들어갈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